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상모입니다. 2026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은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잔인하게 항상 1컷, 2컷, 3컷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결과치를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평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컷을 보면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 컷이 드디어 90점을 넘어갔죠. 그 다음에 미적과의 격차가 무려 8점, 얼마야? 8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시험이었다면 일단 확률과 통계만 보면 매우 쉬웠다. 근데 또 미적을 보면 어려웠다가 되죠. 그럼 이 차이는 뭐냐? 기하는 항상 뭐 이거의 가운데 정도가 되잖아요. 얘하고 가운데 딱딱 그거죠. 4점 차이. 여기하고 여기도 또 가운데 정도. 딱 이제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좀 갖추고 있는데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을 기준으로 좀 보면 확률과 통계는 매우 쉬웠다. 미적은 어려웠다. 기하는 그 중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맞죠? 공통은 쉬웠어요. 공통 과목은 쉬웠다.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좀 쉬웠다. 수투보다 수원이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된다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확률과 통계는 선택과 확률과 통계가 매우 쉬웠다. 미적분은 선택과 미적분은 매우 어렵다야. 어려웠다도 아니에요. 매우 어려웠다야. 이런 식이에요. 이 공통 과목이 쉬웠던 거는 뭐 여러 면에서 느꼈을 텐데 1번부터 2번, 3번, 4번이 뭐 늘 마찬가지지만 5번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적분이었어요. 그죠? 6번도 최대 최소 묻는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 한 5번 정도에 나올 만한 문제가 7번에 있었고요. 6번 정도에 있을 문항이 삼각함수 문제가 8번으로 있었고요. 한 7번 정도에 나올 문항이 4점짜리인 9번이었습니다. 9번까지 너무 쉬웠을 거예요. 이제 10번부터는 그래도 좀 할 것이 좀 있었겠죠?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여태까지도 한참 또 안 나왔던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이 이제 다시 나왔는데 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14번이나 15번이나 13번 요 라인으로 나오면 좀 어려운데 뭐 1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합답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12번인데 우리가 어려운 문항 중에 수원의 대표 주자가 뭐였냐면 귀납적 추론이었고 역추적을 우리가 많이 시켰던 문항인데 제가 리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 강좌였던 앤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이게 역추적일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수열을 내더라도 정방향으로 가는 교육과정이 맞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수열이 안 나올 것도 같다. 수열이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제일 어려운 수험 문제가 수열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 라고 했는데 6평에서 드디어 한번 틀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역추적이라든가 아니면 귀납적 추론을 내지 않고 킬러 문제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는 12번 때 그냥 배치를 해서 편하게 접근이 됐고요. 특히 또 수열을 선택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등차등비랑 관련될 수밖에 없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수열의 특히 귀납적 추론에 특히 역추적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편했을 것이다. 13번은 뭐 넓이의 관계를 묻는 것이 뭐 사실 이것도 11번 때나 10번 때로도 가능한 문제인데 13번 나왔고요. 14번이 너무 쉬웠어요. 14번이 우리가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사인 버축 코사인 버축인데 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사인의 비율이 나와서 변의 비율이 나오는데 변의 길이가 또 정해지면서 코사인 버축을 2번 쓰면 되는 문항
뭐 외우셨던 문항이었습니다. 15번 하나 어려웠는데 15번은 제 수업 듣고 15번을 풀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던데요. 그죠? 네. 함수 분리형 함수고 선택하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 그다음 제가 그랬죠. 그냥 일반적인 미분계수가 아니라 우미분계수. 정확히 말하면 우미분계수라기보다는 미분계수의 우칸인데요. 이런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와서 편하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단답형 가면 뭐 16, 17이야 뭐 여전한데 18번이 뭐 이 정도까지를 18번으로 물어보는 것. 19번도 앞에 뭐 한 5, 6번 정도에 나올 문항이 19번까지 연출이 되고요. 20번은 네모칸 메꾸기였는데요. 이것도 다시 이제 부활을 했죠. 근데 이것도 원래 합성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네모칸 메꾸라고 했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21번은 제가 늘 강조했던 인수계수 문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끝나고요. 22번도 제일 이슈가 되고 제일 어려웠고 풀이 과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K값을 구할 거냐 말 거냐의 논의가 좀 많이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직선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가면 아주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이 정도라면 공통이 쉬웠어요. 수원이 다소 약간 어려운 느낌이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확률과 통계는 23, 24, 25, 26, 27번까지 쭉쭉 달리는데 원래 선택 과목은 3개 싸움이잖아요. 뒤에 28, 29, 30. 근데 28, 29, 30이 다 쉬웠고요. 그나마 30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30번은 또 제가 늘상 얘기했던 어떤 거 그래서 중복조합에서 뭐 차이에 집중하는 풀이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찍기 전에 이제 어제 현장 수업을 했는데 확률과 통계는 저한테 배우고 282,930을 5분 만에 3문제 다 맞았다. 전체 푸는데 10분도 안 걸렸다. 드디어 선생님 얘기했던 8문제 10분 컷 제가 완성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 자체의 선택 과목도 쉬웠고 특히 또 저하고 확률과 통계 열심히 공부해서 리본이나 오리언이나 앤서로 정리했던 친구들은 뭐 정말로 8문제를 10분 안에 다 맞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수원수2에 매진해서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미적분인데요. 23번, 24번, 25번, 26번까지는 뭐 그냥 간다고 치는데 27번 뭐 제가 말씀드렸죠. 삼각함수 극한 3도극보다는 요즘의 추세는 당연히 삼동미, 삼각함수 도형 미분, 삼각함수 도형 적분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27번이 그대로 나왔는데 어쨌든 계산이 좀 있고요. 이제 문제는 282,930이 어려운 걸 떠나서 어렵기도 하고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와, 특히 28번도 한참 계산해야 되고요. 29번도 그렇고요. 30번도 정말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이 어려웠다는 느낌보다 어렵기도 했지만 일단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진 않아요. 문제도 좋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끌려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와, 이 8문제를 30분 안에 풀 수 있을까? 계산을 끝까지 해가지고 30분 만에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그럼 확률과 통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확률과 통계 10분 안에 풀어서 다 맞고 미적분 한 30분 써도 지금 막 두세 개 틀릴 판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공통 과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계속 해보면 뭐 이건 그렇다 쳐요. 뭐 확률과 통계 쉬웠으니까 미적은 어려웠으니까 84라고 치고 기하는 그 중간이라고 치면 기하도 선택 과목은 쉬운 편이었거든요. 기하도 선택 과목 그냥 적절했다 정도, 뭐 약간 쉬웠다 정도, 쉬웠다 또는 뭐 보통이다 정도인데 선택 과목으로 볼 때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이 간격이 꽤 커요. 예, 9점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지금 8점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10점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9점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10점 차이가 나고 여기 8점 차이가 나서 등급마다의 이 차이가 좀 심해요. 한 10점 차이가 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통 과목이 이렇게 쉬웠다면 물론 어려운 문제는 있으니까 1컷이야 이렇게 잡혀도 서비스 문제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 컷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예측할 때 제가 어제 현장에서 등급컷 나오기 전에 제가 딱 예측을 했는데 이거 정확히 맞았거든요. 학생들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사실 제 기준으로는 확통이 1컷이 92면 이 정도의 시험이라면 2컷이 88, 3컷이 84, 미적이 1컷이 84라면 2컷은 한 70, 78? 여기 70, 72? 이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마음은 먹었어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좀 미안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실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6월 평가원의 등급컷이 오르고 6월 평가원의 등급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건 막강 재수군단들이 있어서 그래요. 재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1년 더 하면서 6월 평가원에 처음으로 재수생들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성적대를 쫙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했어요. 그 힘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컷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 힘이 좀 약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등급 컷이 지금 이 간격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적분 친구들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미적분 학생들이 미적분을 풀고 수원수투를 되게 더 잘 풀거든요. 확률과 통계 친구들보다 수원수투를 더 잘해요. 그래 보정도 세게 받고 유리하고. 근데 미적분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수원수투에 매진을 못하고 뒤에 미적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원래는 수원수투 푼 다음에 미적분 풀고 시간 남겨갖고 와가지고 수원수투 검토하고 검산하면서 못 풀었던 거 풀고 막 이러면서 점수대를 쭉 올려주는데, 지금 미적이 이 난리가 났으니 미적하다 그냥 지쳐서 끝나거나, 아니 미적분 가다가 몇 개 하다 끝나거나 앞에 검사 못하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대가 낮아진 거예요.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아니 이렇게 공통이 쉬웠다면, 정말 미적분만 어려웠다면 이 컷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미적분의 문제가 좀 심각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확률과 통계 친구들은 좋은 세상이었다. 공통도 어렵지 않고 확률과 통계는 저하고 공부한 친구들 너무너무 잘 봤으니, 지금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96점, 100점, 뭐 92점 막 쌓여 있거든요. 대치동에 쌓여 있거든요, 지금. 제 수업 들었던 친구 지금 어제 조사해 보니까 뭐 96, 100, 92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다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다 1등급이거든요. 96이거나 100이면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런 친구들이 많다. 근데 확률과 통계의 선택자들이 조금 못 받더라도 2, 3컷 안엔 다 이제 들어오니까, 할만하네. 나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고 확률과 통계를 충분히 나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갈 수 있네 라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으니,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그냥 열심히 저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아 친구들은 워낙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중간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니 공통 과목 잘 보시고, 선택 과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본인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확률과 통계의 선택자들은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9월 평가원 시험 범위는 통계가 들어가는데 통계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세 과 중에 두 과를 시험 봤는데 6월 평가원 시험 범위 때문에 안 본 과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점수대는 더 좋아집니다. 근데 미적분하고 기하는 좀 다르죠. 미적분은 뒤에 적분이 어렵고, 그 다음에 기하는 뒤에 공간 도형, 공간 좌표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와 기하 선택자는 이번 6월 평가원의 선택 과목이 덜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안 들어간 파트였는데 이렇게 어려웠고 점수대 안 나왔고, 확률과 통계는 이미 잘 봤는데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 들어오는 통계라는 과목은 점수를 그냥 거의 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열심히 공부해라. 기하 친구들은 본인 패턴대로 가라. 와, 근데 이게 미적분 어떡하니 이거? 그럼 미적분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이, 요번 6월 평가는 좀 과했다. 너무 어렵게 낸 거다. 9월 평가원과 수능은 좀 쉬워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미적분이 어려워진 기조는 이번 6평이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 시험 봤던 3월과 5월, 3, 4, 5월 이때 봤던 모의고사들도 그랬고요. 작년 수능도 그랬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어렵지는 않겠죠. 이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더 어렵게 내진 않겠지만 그렇게 쉬워질 리가 없는데요. 지금 이 기조를 보면. 그냥 비슷하거나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이 많으면 그냥 살짝 정도? 계산량 살짝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감히 단언을 하면 미적분을 좀 쉽게 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그게 내후년 입시부터는 전부 다 확률과 통계로 통합되는 그것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미적분이 이제 끝물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믿는 건지, 미적분은 원래 어려워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미적분을 이제 앞으로 지금 이 6월 평가원보다 훨씬 쉽게 낼 것 같진 않아요. 예,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거나 좀 쉬운 정도?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적분까지 들어왔을 때는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냥 심리적으로 양도 많아지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걱정이 좀 태산입니다, 저도. 미적분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 미적분을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왜냐면 다 틀렸을 거거든요, 미적분 뒤에. 그러면 이거를 맞추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것보다 미적분을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데, 일단 양도 이만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한다고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또 하나는 공부할 때 자꾸 이걸 해야 되니까 수험수를 자꾸 공부를 못 하게 되고요. 시험 시간 안에서도 미적분을 풀다 보니까 수험수에 대한 매진을 못해서 수험수도 점수대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8문제를 풀었는데 뭐 한 3, 4개 정도 맞았다, 요번에. 뒤에 4점짜리는 다 틀렸다, 심지어 3점짜리도 하나 틀렸다. 8문제 중에는 열심히 지금 10몇 년 동안 열심히 미적분 공부해가지고 한 3, 4개 맞았다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고 이 6월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선택을 바꾼다, 다른 생각을 한다, 뭐 어디로 넘어가 보겠다, 뭐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뭐 무슨 런을 하겠다, 이런 게 당연히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6월이니까. 야, 여태까지 미적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갑자기 확통으로 바꿔. 기하로 바꾸는 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인원이 워낙 적으니. 뭐 확통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도 아니고, 당연히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저라고 가정해볼게요. 저야 뭐 미적분을 선택해서 3, 4개 맞진 않을 것 같은데, 공부 잘했으니까. 만약 제가 고3인데 여태까지 미적을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8문제 중에 한 3, 4개 정도 맞췄다? 4, 5개 맞췄다? 앞으로 미적분 공부할 시간을 더욱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시험장에서도 미적분 때문에 수험수를 지금 못 풀 지경이다? 라면 저는 결단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저는, 왜냐면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쉽게 나오고, 확률과 통계 전체 양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좀 가지 않을까요? 그걸 떠나서 지금 미적분에서 답이 없다면, 그럼 저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예, 저라면. 근데, 뭐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어떤 큰 변화를 제가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저도 위험하지만 학생들한테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적분을 선택해서 못했다면, 점수가 안 나온다면, 공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시험 시간도 너무 피해가 있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빨리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이걸 뭐 몇 주 지나서, 또는 뭐 9월 평가원 전까지, 또는 원서 쓰기 전까지 그때 좀 차분히 보겠다라는 거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확률과 통계가 쉬워도 뭐 한 2~3달 만에 끝날 과목은 아닙니다. 괜히 바꿔가지고 더 점수가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보정 점수도 못 받고 이제.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3월, 4월 때는 뭐 바꿀 수 있지만 6월 때는 절대 안 돼요. 미적분 선택을 해가지고 점수대가 안 나와도 이미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마시고 미적분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올해는 그런 말까지 못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미적분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해서 힘든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들은. 미적분 해가지고 요번에 뭐 6, 7개, 8개 맞았다 그러면 뭐 이런 건 아무 문제 없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미적분 선택해서 점수대가 낮아도 1, 2등급 다 맞는데 얘네보다 거의 10점 차이가 났는데. 근데 미적분이 너무 안 맞다, 너무 힘들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 라는 친구들은 고민을 하시는데 빨리 고민을 끝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3, 4일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세요. 한일교통을 하려면 빨리 하세요. 지금부터 빨리 제 수업 올인원이라든가 리본 들으시면서 처음 하면 올인원, 조금이라도 해봤다, 내신 때 조금이라도 해봤다 그러면 리본 하시면서 뭐 N서 뭐 NZ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개념 수업부터 빨리 들으시면서 해야죠. 가장 안정적으로 가려면 미적분을 하면서 환일교통기 맛을 좀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얘에서 내가 승부수를 낼 수 있겠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같이 하시면서 넘어가는 그 정도. 워낙 중요한 선택 과목에 바꾸는 거는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결정이어서 제가 막 뭐라고 강조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미적분 선택자가 아예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리 못 봐도 난 미적분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오해는 또 하지 마시고요. 그냥 냉정한 거니까. 자, 앞으로 공부 방향만 이제 설정을 좀 해볼게요. 이게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을 나눴을 때 공통 과목을 요번에 뭐 4, 5개 이상 틀렸다 공통 과목에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해설 강의 할 문제도 3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15번, 21로 22 말고는 건드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4, 5개 이상 틀렸다라고 하면 뭐 N제고 뭐고 뭐 파이널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개념 공부하세요. 예. 그래서 뭐 진짜 한 5개 이상 틀렸다 그럼 그냥 올인원 하세요. 예. N서고 뭐 썸이시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올인원 하세요. 올인원 수원, 수투 2주 잡고 해. 한 달 만에 끝내. 충분히 끝날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올인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워크북, 올인원 워크북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올인원 본교재 본교재만 해. 수원 수투 2주 해. 한 달 만에 끝내. 끝내. 내신 대비 때문에 안 된다면 6월은 내신 대비 때문에 안 된다면 7월에 끝내. 7월 한 달에 끝내.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끝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이거 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4, 5개를. 그 다음에 한 3개, 4개 틀렸다. 이것도 좀 그런데.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N서 야, 그게 아니야. 지금 니네 개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 정도의 공통 과목인데 막 4개씩 틀리고 그래요. 수원수투에서. 리본 들어. 리본 들어. 리본 그냥 본교재만 해. 워크 필요 없어. 그냥 본교재만 해. 이것도 마찬가지. 수원, 수투 2주 쫙 잡고 한 달 안에 끝내. 한 달 안에 6월에 끝내고 6월 내신 대비 하려면 7월에 끝내. 끝내라고. 끝내면 달라진다니까. 안 틀려요. 3개를 틀릴 수가 없다니까. 틀릴 문항 그래 3개? 그래 3개는 틀릴 수 있다. 뭐 15, 21, 20은 틀릴 수 있다. 그래 4개 5개 여기는 뭐 6개 이상 틀린 친구들 6개 이상 틀린 친구 올인원 4개 5개 틀린 친구 리본 해. 끝내. N석을 썸이시고 일단 끝내. 일단 올인원 한번 해. 리본 한번 해. 워크북 하지 말고 리본 워크북도 필요 없어. 본교재만 끝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개 3개 틀렸다. 그럼 열심히 지금 하던 거 해. 잘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하는 거 해요. 뭐 N자를 풀든 뭐 수능 수능 완성을 풀든 기출을 풀든 하고 있던 걸 해. 하고 있던 걸 했으니까 그렇게 잘 해왔으니까 2개 틀린 거지. 뭐 1개 틀린 거고 다 맞은 거고.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는 4개 이상 틀렸다. 다 필요 없어. 그냥 올인원해. 올인원해. 리본해. 근데 뭐 한 4개 5개 틀렸다. 아니 5개 정도 틀렸다. 그럼 5개? 4개 정도 틀렸다. 올인원해. 4개 틀렸다. 올인원해. 이것도 본교재만 해. 워크북 다 필요 없고 본교재만 해. 그 다음에 3개 정도 틀렸다. 그럼 리본해. 2, 3개 틀렸다. 리본해. 본교재만 해. 이거 한 달이면 충분해요. 2주여도 돼요. 2주면 충분해요. 리본 들으면 리본이 좀 양이 많으니까 3주면 충분해요.
N 써고 써매시고 웃기고 있네. 다 하지마. 하지 말고 그냥 확률 같은 게 8개 중에 4개 틀렸다. 그냥 올인원해. 5개 틀렸다. 올인원해. 6개, 7개 당연히 올인원해. 2개, 3개 틀렸다. 무조건 리본해. 무슨 N 써야 무조건 리본해. 리본 끝냈는데 확률 같은 거에서 2개 이상 틀렸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틀려봐야 30번 하나 틀리는 거야. 그것도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리본에 그대로, 리본의 섹션에 그대로 있어요. 차이에 집중하는 풀이, 조건 반응을 푸는 풀이. 아니, 다 있다니까. 경우에 28230이 그냥 우리가 다 해놓은 거야. 이미 다 정리까지 했어, 유형으로. 그런 문제들이야. 리본해. 너무 많이 틀린 사람 올인원해. 그럼 끝이야. 한 개 틀렸거나 다 맞은 친구들은 지금 하던 거 해. 앤서 하고, N제 풀고, 기출 풀고, 수능 완성 풀고. 미적분 친구들은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건 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8개 중에 뭐 6개 이상 맞았다. 6개 이상 맞았다. 그럼 하던 거 하시고, 4개, 5개 조금 고민해 보시고, 3개, 2개, 1개 이거 바꿔. 그냥 얘네들은 바꿔. 야, 지금까지 미적분 했는데 8문제 중에 3문제 이하 맞았다. 3문제 맞고 2문제 맞았다. 뭘 한 거야? 그냥 바꿔. 그냥 무조건 바꿔. 이건 확통으로. 확통으로 바꾸면 5개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확통으로 바꿨어? 바꾸면 무조건 올인원해. 처음만 무조건 올인원. 무조건. 본교재만. 그 다음에 확통을 내신테 했다. 그럼 리본해. 이렇게 하면 돼. 본교재만 해. 기하 친구들은 뭐 끝이 없잖아요. 예, 기하 친구들은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할게요. 명확한 시그널이 잡히고 그 다음 지표가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략도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공통과를 좀 많이 틀렸다. 개념 공부한다. 올인원한다. 심화하려면 리본한다. 선택 과목도 확률 같은 게 좀 틀렸다. 그럼 2번 한다. 올인원한다. 잘했다. 그럼 자기가 하던 거 한다. 미적분은 잘했다. 자기가 하던 거 한다. 그 다음에 4, 5개 정도 틀렸다. 뭐 개념, 미적분 개념 다시 보시든가 약간 고민한다. 그 다음에 3개 이하 무조건 바꾼다. 통으로.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부정적인 얘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정도로 쉬운 시험인데 이 정도의 등급까지 잡히고 등급 간의 격차가 커서 수능 최저, 수시 최저 맞추려면 이 정도 점수만 확보해도 나는 수시로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나쁜 시험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험이에요. 같이 보는 친구들이 못하는 것이 다행인 거죠. 올해 시험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다 잘했다면 공부를 이게 다 올라가서 등급이 쫙쫙쫙 붙을 거거든요. 그런 빡빡한 거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라면 널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고 지금 성적이 안 좋더라도 지금부터 진짜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든 이뤄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진짜 마음 먹고 그래 나 지금 5등급이야 6등급이야 7등급이야 근데 이 정도라면 내가 진짜 한 2-3달 진짜 열심히 하면 나 분명히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상황이 좋은데요. 제대로 된 전략과 필요한 거 하시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개념도 제대로 안 끝내고 맨날 그냥 엔제하고 모의고사 풀고 이러니까 이런 꼴 나지. 지금이야 늦지 않았으니까 올인원과 리본으로 개념 정리 다시 해.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 점수대 나올 수 있으니까. 선택 과목의 유불리, 선택 과목의 그 난도 차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평가원이 그렇게 내고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셔서 그 안에서 합당한 전략을 짜면 되는 거고. 상황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원하는 성적 나올 수 있는 시험 같아요. 해설 강의 많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많이 풀어줄 문제도 없습니다. 예, 짧은 해설 강의일 테니 한 문제 한 문제 해석하시고 좀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자기 틀린 거 분석하시고 앞으로의 전략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